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세계를 정복한 한국 문화의 비결은 무엇일까란 제목의 영국 가디언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조목조목 한류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4년간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그냥 대단한 투자금이라 말하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분석하고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에 K 컨텐츠 투자에 매년 2배씩 늘렸지만 4년간 매년 8천억 투자액은 4년 동안 2023년에 투자를 했던 금액을 동결한다는 의미 또는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8천억 원의 투자 금액은 넷플릭스 수익의 거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K 컨텐츠의 기여 지분에 비해 넷플릭스 전체 투자 금액인 20조의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의 결정은 우리 정치권에서 쓸데없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급하게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이 기사의 한류 성공의 이유인 투자는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는 정부의 간섭인 셈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가디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6일 K 컨텐츠 성공 신화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간섭하지 않는 지원이 시너지를 이뤄 K컬처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내용입니다. 가디언은 현재 한류가 전 세계에 확실한 입지를 구축했다고 밝히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공개 후 4년이 지났음에도 K 컨텐츠를 향한 투자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필두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전합니다. 또 가디언지는 1990년대까지도 저개발국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변화에 주목했고 강인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디지털 저널리즘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한국전쟁 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그에 발맞춰 문화 또한 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본다며 199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문화 콘텐츠 산업 확장과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가디언즈는 한류의 성공이 민간의 노력에 공공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콘텐츠진흥원, 국제문화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이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아카데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예술기관에 대출, 세금 감면, 투자 등 혜택을 준다며 창작자를 지원해 창작물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라고 분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류의 성공은 민간의 성취이며 정부는 창의성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사업의 원칙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였다며 강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창작자들을 내버려 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부가 언제나 창작자를 공평하게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디언은 2008년에서 2017년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합니다. 또한 한류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신건강, 성폭력, 착취, 여성 혐오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밝히며 최근 기생충의 이성균을 비롯한 극단 선택 사례, 유명 아이돌이 성범죄에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합니다. 가디언은 K-팝이 R&B, 힙합 등 기존의 장르에 중성적인 분위기를 입히고 성, 폭력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피하는 한국적인 특성을 불어넣어 새로운 장르를 구축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국가별 음원을 제작하고 다양한 국적, 인종의 멤버로 그룹을 구성하거나 국가별 맞춤 유닛을 제작하는 다국적 맞춤 전략이 성공에 기여했다고 분석합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K-뷰티 시장 규모는 183억 2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어 가디언즈는 미국 내 한국 핫도그 인기와 영국 슈퍼마켓 체인들의 김치 상시 판매, 고추장 소스와 소주의 유행 등 한국 음식의 파급력을 언급합니다. 강 교수는 다음 대세는 한국 문학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는 한국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지만 한국 문학은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미 2017년 영문 장편소설 파친코를 통해 한국 문화의 흥행 가능성이 입증된 바 있다며, 파친코는 식민, 분단, 전쟁, 가난, 독재 등 고난의 시절을 견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한국 문화만에 심화하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고 전하며, 한류는 아직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언어학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그나마 디테일에서는 조금 모자라지만 국책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류는 글로벌 OTT들의 견제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했다면 더 좋은 한류 칼럼이 되었을 듯 합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